네, 7월의 마지막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겠죠. 저도 휴가고, 또 월요일이니까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이틀 전부터 계속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파이코인의 개발자 문제 얘기하느라고 이틀간 그 영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걸 못 올렸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은 못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은 일단 관망세라고 보여주고, 비트코인은 뭐 그 자체로서 비트코인 그 이름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비트코인은 길이 보이죠. 지금 이제 ETF 신청을 하면서 상장지수 펀드죠. 상장지수 펀드를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도 되고 하니까 지금보다 한 6배 정도 더 올라가지고 뭐 지금 한 4천만 원 안 되니까 4천만 원 5배 6배, 예, 한 6배 정도 더 오른다고 보는 거죠. 6배 정도 더 올라서 비트코인 하나가 2억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근데 어, 비트코인은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그 철학과 달리 그 동기신들이 붙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너무나 급격하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그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러한 4차 산업 공간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문제를 하다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하려면 당연히 KYC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그것을 이제 하고 있던 그 니콜라스 부부가 이 파이코인을 만들면서 그들은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을 만들든지 뭐 약을 만들든지 식품을 만들든지 그러면 식품안전기관 같은 데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FDA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어, 그 어떤 이거 화폐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금융당국이나 이제 각국의 금융당국의 그 검사? 아무튼 그런 거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거를 여태까지는 힘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어, 처음에 이것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자체가 값이 올랐으니까요. 뭐 어, 가령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어, 어떤 그림이나 이제 골동품 같은 것도 그게 그냥 누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갖고 있었어.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야? 뭐 그렇게 해야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뭐 절이 뭐 신라시대 절 뭐 이렇게 해서 뭐 1200년, 1300년 됐다는 절이 많은데 다 원효대사가 만들었대요. 다 의상대사가 만들었대요.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만들었다는 절을 합치면 우리나라 절이 한 2천 개도 넘을 겁니다. 갖다 붙인 거죠, 뭐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참 어, 이렇게 완전히 힘으로만 밀고 온 비트코인이 대단한 거죠. 그것만 놓고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비트코인이 참 좋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다 본 파이코인은 후발주자로서 전혀 다른 길을 갔죠. 커뮤니티를 본 거죠.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 사실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1978년도 강남에 살았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가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될 줄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만약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근처 땅도 사고 그랬겠죠. 여기 뭐 낮은 동산이었으니까 약수물이나 들어오고 뭐 서울에 뭐
응? 오염수 뭐 생겼다, 낙동강에 뭐 페놀이 흘렀다 그러면 물이나 차러 오고 그랬지.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니콜라스 부부는 야,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몇 년 앞에서 시작해서 파이코인을 만들었죠. 근데 비트코인과 뭐가 달랐냐? 처음부터 빅머니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돈은 대부분 미국에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돈도 대부분 미국의 근거지를 둔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세계의 돈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물론 월스트리트 돈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흐름은 월스트리트 자금이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월스트리트 자금과 상관없이 그 어떤 그런 빅머니, 빅뱅크, 빅미디어, 이 빅테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소민들이 어떤 크레딧이 아닌 트러스트에 의한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게 무산이 되고 결국은 이제 와서는 빅머니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ETF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파이코인은 우리는 여기 스트라이브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스트라이브는 노력하다 애쓰다가 아니에요. 분투하다, 아주 싸우다. 정말 파이 네트워크는 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통용이 되는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분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마이닝 레볼루션 혁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앞으로는 파이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큰 축을 형성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만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비트코인 18만 불 가면요. 18만 불 가면 파이코인은 뭐 암만 못 가도 18,000불, 2만 불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아니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이제 파이 브라우저 들어가서 그 디벨롭 한번 눌러보니까 디벨로퍼를 찾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уп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아직은 없다. 그래서 디벨로퍼를 좀 관심을 갖고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 이거 그다음에 뭐 앱 만드는 회사 어차피 저도 그런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랑 컨택하면서 이제 파이의 소개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10명 소개해주면 3만 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 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어, 첫 번째 만나는 허들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이거 채굴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 채굴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코인데스크 이런 게 이제 7월 29일 날 났는데 이게 뭐 뭔 소리야. 한글로 썼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채굴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중에서 이제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인데 그 선물 ETF랑 현물 ETF랑 달라요. 선물 ETF는 단지 숫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코스피 200, 뭐 다우 30, 뭐 S&P 500 이거를 그냥 그거를 숫자화 시켜 갖고 따로 그거 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제할 때 실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된다고 내년에 18만 불 간다고 하는 이 비트코인 강세론자 툴리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18만 불 못 가요. 선물 ETF 같으면 혹시 갈 수도 있지만 현물 ETF 갖고는 이렇게 못 합니다. 결제를 전부 현물로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가들이 달라붙었을 때 현물로 만기 때나 정산 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안 돼요. 일단 그 분산 정도가 비트코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채굴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파이코이처럼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채굴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창기 채굴업자나 초창기 산 사람들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채굴 장비 회사.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상장 기업들이 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 채굴 업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분산이 안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은요. 예, 그런 게 난 거고요. 그다음에 ETF라는 건 그렇게 이제 숫자 갖고 하는 거다. 근데 선물 ETF는 숫자 갖고 모든 걸 돈 갖고 할 수 있지만 현물 ETF는 아니다. 어찌 됐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블랙록 현물 ETF를 지금 다 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전통 금융기관의 ETF를 통해서 시장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처음에는 월스트리트 무시하고 월스트리트를 무시하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주는 크레딧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의 트러스트에 의해서 분산 장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화폐 혁명을 하려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 월스트리트를 멀리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도움 없이는 여기서 점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거를 기다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ETF를 신청을 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안 해주다가 지금 블랙록이 신청한 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떤 긴밀한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긴다고 그러는 거는 채굴 업체들, 파이코인 같으면은 채굴자들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하는데 돈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회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여태까지 채굴해서 팔았는데 회사들은 좀 씁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불분명한 단계에서 상장 채굴 기업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채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여태까지 월스트리트 자금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샀어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샀는데 현물 ETF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선물 ETF와 달리 직접 비트코인을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에게는 쓸쓸한 일이다. 채굴업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그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같은 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간접 투자, 채굴 기업을 사면서 여태까지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했었다. 그랬는데 지금 8개 ETF를 신청했는데 SEC가 이 중에서 하나를 승인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채굴 기업들은 좀 손해보지 않겠느냐.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돈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데 들어가니까, 직접 비트코인을 사니까 비트코인이 18만 불 갑니다. 뭐 30만 불 갑니다. 비트코인 가격 폭등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로 하니까 이제 그렇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앞에 이 신문이 너무 줄여서 얘기를 해갖고요. 이 신문이 블록미디어에서 줄여서 얘기해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제 블랙록 BTC ETF wouldn't be possible without Bitcoin miner. 비트코인 채굴자 없이는 이게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뉴스, 비트코인 마이너가 이제 채굴 기업이죠. 채굴 기업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쭉 한번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이제 이게 어제 이제 오후에 나온 건데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몰고 파장, 암호화폐 업계가 재편이 된다. 투자 방식도 변화가 된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이 미국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못 받고 또 이런 SEC 같은 데서도 이게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사실은 뭐 문제를 삼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이런 걸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경우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각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이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게 뭐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스텔라 합의에 의해서 이, 이 화폐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공병대 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뢰도 밟아가면서 싸워가면서 이게 방어선도 있고 저지선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저지선인지 방어선인지 지금 뭐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또 소유주가 뭐 명확하지 않고 이건 뭐 상품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SEC가 이 감시 공유 약정이라는 거를 블랙록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트코인은 소유주가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물론 지갑 코드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잖아요. 언젠가는 만기 때 현물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 감시 공유 약정이라는 것을 SEC가 그래 니네 ETF 우리가 신청해 줄게. 그런데 감시 공유 약정을 같이 하자. 이건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예탁증권원에 이 위조지폐 같은 게 있을 수 없이 예탁증권의 등록증권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미등록증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KY 이만큼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제도권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록이 SEC가 감시 공유하자. 까라는 건 까야 된다. 가짜 증권 가지고 이렇게 개인 간에 사기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저 미등록 뭐 현대주 오일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가지고서 사기 쳐갖고 하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예탁원 가면은 다 걸러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감시공유 약정이라는 거. 오케이, 이거 하면 니네 오케이다.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기관 고객을 잡아야 되고, 또 이런 선물 ETF 같은 거는 이제 선물 ETF 같은 것도 있긴 있었었죠.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SEC에서 현물로 하게 되니까 이게 현재 이 채굴 기업들 그다음에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돈 벌던 기업들 간에 지금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결론 월스트리트의 빅머니들은 금융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을 주시해서 현물 ETF, 선물 ETF, 신택 탐프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화폐로서의 가치의 척도, 장부, 기재, 가치 저장.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현물 ETF만 하게 되는데 정말로 비트코인은 완벽한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으로 가치 저장됩니다. 장부 기재가 되려면 됩니다. 가치의 척도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는 완전히 이쪽으로 어떤 식이든지 아무튼 제도권의 법정화폐와 호환이 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나쁘진 않죠. 방향을 잡았죠. 반면에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금융의 역사, 돈 가진 사람들의 힘, 권력과 재력 중에서 재력이 권력을 움직인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화폐라는 게 뭐예요? 옛날엔 금, 은만 하다가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화폐 쓰는 나라들은 아마 그게 이제 그 중국이 뭐 세계의 공장이니까 중국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되니까 중국 물건에 대한 결제할 때는 위안화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 위안화는 많이 쓴다고 해도 그건 신용화폐가 아니죠. 러시아에서 원유 사거나 곡물 살 때는 뭐 러시아 돈 주면 되겠죠. 그렇게 상품 거래에서나 쓰는 거지 미국 달러나 뭐 엔화나 파운드화나 유로화처럼 신용화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화폐 시대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가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하고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디리스킹 이제
이제 이게 IT 세계로 오다 보니까 이게 참 리스크 관리가 너무나 안 되잖아요. 디리스킹, 그 다음에 뭐 CTO, 뭐 CEO, CMO 이런 거 다 하셨지만 이제 몇 년 전부터 각 회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하면서 CRO 있는 거죠. 이게 칩 리스크 매니지먼트 오피서죠. 그 신용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진 거죠. 리스크 관리가요. 선물 ETF 안 돼. 현물 ETF만 해줄게. 이게 왜 그러겠어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코인에도 화폐처럼 일련 번호 찍고 KYC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화폐 발행권의 권력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한 30년, 50년 방황되다가 요즘은 전부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이익을 대변해야지 된다. 이 화폐라는 것이 전 세계로 하게 되려면 이게 뭐 이게 뭐 브릭스가 모여갖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그거는 물물 교환할 때 미국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유로화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래 어차피 뭐 사우디 니네도 저기 석유 수출해야 되고 사우디 니네도 물건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 중국하고 서로 물건 할 때는 위안화로 하든지 뭐 러시아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그거 외에 결제는 지금 달러나 파운드나 유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중에 달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이게 233개국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핸드폰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두 공용되는 화폐를 만들래잖아요. 그 많은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과 접근과 교환이 가능하고 또 각 나라가 뭐 엘살바도르나 뭐 이런 이상한 나라는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한다 그러지만 화폐 발행권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고 주권인데 소버린티인데 그 소버린티를 거치지 않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월스트리트 머니하고 월스트리트가 갖고 있는 법정 화폐하고 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배, 10배 오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파이코인과 그 나라의 소버린티가 갖고 있는 그게 무슨 그 나라 화폐, 엔이든지 페소든지 그 나라 화폐와 가능한 것을 지금 각국의 그 KYC 제도를 다 망라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월스트리트 빅머니의 재력가들과 각국의 권력자들의 그런 성향을 다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그 선량하고 좋은 뜻이 이 돈쟁이들한테 불이 붙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돈의 힘으로 지금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파이코인이 파이코인에 앞서서 비트코인이 앞에서 고생해 주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 뭐 ETF가 뭐지? 그래서 파이코인 나중에 ETF 나와 보세요. 무섭게 올라갑니다. 파이코인 ETF 같은 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파이코인 ETF는요. 아마 뭐 파이코인 ETF는 웬만한 나라의 증권거래소 시장에 다 상장이 될 겁니다. 현물이건 선물이건 레버리지건 3레버리지건 5레버리지건 KYC가 확실한데 단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니까 슈퍼 개발자가 필요하고 슈퍼 개발자가 없으면 A급 개발자라도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